질문을 좀 붙여서 할게요. 자, 오늘 주식 반등하고 가상화폐도 엄청 오르고 달러 환율은 쭉 떨어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런 말씀하셨고, 또 뭐 달러 환율 1200대 지금 나오고 있고, 공매도 질문도 하셨고요. 환율 떨어졌다 이런 것들 이제 동시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금 달러 환율이 급락한 이유부터 한번 봅시다. 달러가 오늘 1200원대까지 떨어졌죠. 왜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느냐? 첫 번째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이번에 금리 동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금리 동결 이번만 했어요? 저번에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했고 저번에도 했는데 왜 유독 이번 금리 동결에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이번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억제를 하기 시작했죠. 기사를 보시면 공급을 줄이고 동결을 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동결은 뭐 긴축적 동결이었죠. 매파적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이 적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공급을 예상보다 줄일 것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국채가 5%를 넘어갔다가 4% 중반까지 쭉 떨어진 거죠. 30년 만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떨어져요. 자, 미국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었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양적 긴축을 하게 된다는 거, 요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실물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금리 인상이고 양적 긴축이니까 화폐 가치 상승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미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중에 도는 화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미국 화폐 가치 상승,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간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국채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화폐가 위험한 화폐예요. 달러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원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제외하고. 외국 나가서 할 때 원화 받아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달러는 받아주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유도 달러로 거래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통화인데, 문제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리도 더 주네. 그럼 사람들이 달러로 이동을 하게 되죠. 달러를 모으게 되고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달러로 바꿔서 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미 금리 차의 문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달러로 이동을 했던 건데,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어요. 금리 동결한 이유가 뭐예요? 국제금리가 이미 튀었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를 동결하면서 국채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튀니까 발행 억제를 한 거죠. 발행 억제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즉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왜 이 이야기를 넣었냐? 공매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으로.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5.6%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포인트가 올라갔다. 또 특히 어디로 많이 몰렸다? 코스피도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질주를 하더라. 폭등을 하고 있더라. 상한가 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가요?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마땅치 않아서 만기 예금 67조가 은행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만기가 된 정기 예금이 아직 관망세다. 그래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재해치가 발생하고 있다. 즉 예금, 적금은 그대로 은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일단 부동산은 아니죠. 팔려야 부동산이 되지. 그 다음 코인, 오히려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나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 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조금 떨어지네?
그러니까 공매도 폐지한다고 해서 주식이 뛸 거는 뻔하죠. 왜냐면은 하락 베팅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 베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승 베팅 위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상승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승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하필 달러가 떨어졌어. 미국에서 금리 동결하고 국채 발행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달러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빼서 주식으로 흘러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튄 거죠. 즉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도록 정부가 유도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은행 종노릇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원 규모 늘리고 기간 연장하고 대출 더 내줘라. 상생금융 확대는 저금리 대출 증가를 뜻하는데 가계대출 급증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포 서울 편입합니다. 김포 사세요. 신생아 대출 내줍니다. 공매도 풀어줍니다. 비투하세요. 공매도 한시적으로 막으니까 비투하세요. 대출을 늘리고 있어요.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 때문이다? 사실 총선 앞두고 사람들이 손실이 커져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이 사람들이 손실 나서 원망을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총선 앞두고서 이거저거 막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시장에 막 그렇게 막 던지면 되냐. 공매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딱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계부채 늘려고 하면 경제는 어떻게 되냐. 달러는 많이 풀려서 좋긴 하네요. 달러는 많이 풀렸지만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괜히 막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근데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라 미래를 위협한다. 신문들이 일제히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니 보수 경제지도 당국이 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이다. 경제 위기라는 걸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제 위기네. 그리고 길게는 외국인 이탈 등이 우려가 된다. 즉 길게 보면은 오히려 달러 더 빠져나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개인들 달러 풀어가지고 주식으로 몰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이 선진지수에 편입을 하는 것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공매도가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데, 즉 거품 많이 붙지 않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금지해서 못하게 만드니까 주식에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형성되고 저렇게 위태로운 나라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 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지금도 저희가 집값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요, 내가 김포 살아요? 김포 집값은 오르고 다른 데는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서울로 갈아타게. 그런 거죠. 나만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소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풀었더니 이걸 가지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보편적인 복지도 아니고 일부 주식하는 사람들이 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거품 털고서 크게 벌라고 내주는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은 왜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지금 환율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환율은 언제 튀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부양하면서 환율이나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요동을 칠 겁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뭐 지금 계속 튄다라고 하고 있는데, 코인 가상화폐는요 솔직히 도박이에요. 도박인데 어떤 도박이냐면요, 내가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서 운빨 게임이다 이런 도박이 아니라 눈치 게임이에요. 근데 눈치 게임 1 하고서 1 하는 사람이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몇 번째, 누가 몇 번째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으면 누가 1을 하고 있는지 누가 10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중간에 그냥 딱 번호 눌렀을 때 내가 돈 버는 타이밍이면 버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얘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그때 코로나 때 풀린 돈이 다 회수가 안 됐어요. 그때 또 워낙 폭등을 많이 했으니까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다 먹는 놈 따로 있고 잃는 놈 따로 있다. 요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의 여파는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2차 전지는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중이었는데,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이 빠지니까 거품이 쫙쫙 붙는 거고, 그런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또 위험자산 들어가니까 달러에서 좀 빠지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